책이 습관이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 욕심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유난히 책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싫어한다면 억지로 그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방고르기니가 간다. 방고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안 읽는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책을 안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 읽었고요. 그 안 읽는 행위가 지금 10살이 된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아이가 참 한결같은 아이예요.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빈틈 엄마예요.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두 권이고 세 권이고 읽어준 행위를 사실 잘 못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걸 조금 즐기지 않아서 내가 조금 힘들어해서 재미없어 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컸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의 행복만큼 중요한 게 엄마의 행복이거든요. 빈틈 엄마잖아요. 저는 제 행복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눌게요. 저희 아들은 책을 하도 안 읽어서 어, 조금 삶 속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얼마 전에 이만한 하루에 한 장 푸는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게 되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쯤에 학습지는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그 문제집을 풀고 정답을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아이의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그날도 아이가 지문을 다 읽고 밑에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췄더라고요. 근데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안아,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동화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줘 라고 말을 했어요.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조금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 이 책이 여우와 그 있잖아 왜 엄마 그 그 두루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엄마 그 여우와 그 두루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우와 두루치기가 있었대요. 평소 때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아이가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안아, 가끔 이렇게 책을 안 읽어서 나오는 그 너의 그런 무식함이 조금 너의 삶을 힘들게 하진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럼 제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 삐약삐약 비상사태야! 저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삐뽀삐뽀 비상사태가 아니라 삐약삐약 비상사태래요. 그래 놓고서 정작 병아리는 삐약삐약하고 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책을 안 봐서 의성어 의태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병아리는 어떻게 울어?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래, 병아리는 어떻게 울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엄마, 병아리는 병알병알하고 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저 집 아들 어떡해. 지금 아들 상태가 저런데 저 엄마 지금 웃을 때야? 지금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해줘야 되는 나이에 저렇게까지 책을 안 읽어서 아들이 저렇게 무식하게 자라고 있는데 저 엄마 왜 이렇게 천하태평인 거야? 그런데 저 사실 천하태평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가 책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고 그 많은 책들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인생에서 큰 고비와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하나의 성취를 나갈 때마다 내가 읽었었던 많은 책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와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는지 저는 실제 제 삶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건 분명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우리 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 아들에게 억지로 적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책이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어요.
쾌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책이 습관이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 욕심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유난히 책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싫어한다면 억지로 그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식으로 전해질 수 있냐면 책에 대한 정서를 망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부모가 이 아이에게 책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책 읽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이 될까요? 꼭 내가 해내야 되는 숙제와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책은 즐거움이죠.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쾌락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시 책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책이라고는 한 권 안 읽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책을 권할 수 없는 이유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쏙 빼닮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동화책 한 권을 다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지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책을 즐기지 않은 이유는 저는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언제까지 놀았냐? 중학교 때까지 놀았습니다. 놀다 지쳐서 책을 만난 케이스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고 함께 놀아주던 제 친구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밖에 나가서 뭔가 액티비티한 놀이를 즐기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걸 재밌어 하던 친구가 아이였는데 친구들이 함께 수다를 떨어주는 친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억지로 학원을 많이 보내는 분도 아니었고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심함에 끝에 매달려 있는 순간 저에게 든 생각은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언니와 저희 엄마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물었어요. 언니야, 이 책이 이렇게 재밌어? 밖에 나가면 재밌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는 왜 이렇게 집에 책을 읽어? 이랬을 때 저희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속에는 너무나 재밌는 세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언니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재미없는 책 속에 재밌는 세상이 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딱 내리로 박히긴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가 궁금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심심함의 끝을 달리던 저에게 저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꺼내어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상의 날개였어요. 날자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마지막 책을 덮는 순간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의 매력에 그리고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쾌락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최 사장의 11계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최 사장, 너무나 유명한 작가시죠. 130만 독자가 사랑하는 우리의 최 사장 선생님의 조금은 특별한 성장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너무나 저와 닮아있는 최 사장의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저보다 더 늦게 책을 시작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최 사장보다 조금 더 빨랐더라고요. 최 사장 작가는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잘 놀지도 못하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조금 모자란 친구였대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하는 친구. 저와 비슷했더라고요. 엄마가 공부에 그렇게 열정을 보이지 않으셨고 늘 바쁘셨고 그래서 본인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심심하더래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책을 다 읽어본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장을 살펴보니까 아주 두꺼운 그리고 제목도 꽤나 심오한 죄와 벌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겨울방학 내내 읽어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장도 넘기기가 힘들었대요. 왜냐면 긴 문장의 책을 읽어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도 너무 어려웠고 그 맥락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읽기가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최 사장의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걸쳐서 그 책을 읽어냈대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너무 좋아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재와 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의 무기력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무한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칠흑 같은 내 영혼의 골방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빛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강하게. 최 사장은 죄와 벌이라는 책을 덮는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최 사장은 정말 많은 책을 읽어냈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책 속에서. 빨리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책을 평생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4살 때부터 책을 읽어내던 아이가 17살이 되어서 이제 책은 너무 질려. 그전에는 엄마가 보라고 해서 봤지만 이제 나의 결정력에 따라서 나는 책을 읽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고작 책을 몇 년 읽은 거예요. 4살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1년밖에 읽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사장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7살에 책을 만난 최 사장은 죽을 때까지 책을 읽을 테고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책을 만난 저는 죽을 때까지 책을 읽을 겁니다.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을 책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책을 습관으로 그리고 꼭 읽어내야 되는 뭔가 과제처럼 숙제처럼 의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책 자체를 즐긴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책 읽는 걸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싫어하는 아이에게 책을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책은 어느 날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저희 아들이 옆에 와서 물어요. 엄마, 이 재미없는 걸 어떻게 읽어? 어린 시절에 저와 너무 닮았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지연아, 이 책 속에는 너무나 재밌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엄마는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돼. 가끔은 21살에 나성녀가 막내 아들로서의 삶도 살아볼 수 있고, 작은 우물가 뒷마당에 7살 여자아이의 삶을 살아볼 수 있어. 편도체가 고장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17살 형이 되어보기도 해. 그런 세상을 통해서 엄마는 다른 사람의 삶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책 좋아하게 되면 지금 엄마가 읽고 있는 책 다 읽어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의 그 시절이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저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믿어주는 대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요. 함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나누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다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 한 권의 책 속에서 많은 양의 책을 읽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한 권의 책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것을 내 삶에서 기꺼이 스며들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발돋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가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한다. 그렇다면 너무 기뻐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나 책 읽기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부모님 그저 문의 환경만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책 많이 읽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책은 나중에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그리고 문해력을 길러야지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뭔가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쾌락을 평생에 걸쳐서 기꺼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세요. 감사합니다.